고림자 학교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팝스로 배워보는 체력 그 9번째 시간 유연성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심폐지구력이 어떻게 발달이 되느냐. 심폐지구력이 발달하려면 근육 내 산소가 많이 공급돼야 되고 그 많아진 산소를 가지고 근육 내에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운동을 하면 우리 심장, 그리고 혈관, 그리고 혈액 내 산소 함유량들이 발달해서 산소를 근육으로 많이 날라주죠. 근육으로 산소를. 자, 그럼 근육 안에서 이 많아진 산소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고, 이 저장된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생산할 수 있고,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서 심폐지구력이 발달한다고 했어요. 자, 심폐지구력 운동의 원리는 오래오래 장시간 한다고 하면 됐죠. 운동 강도도 높고 시간도 길면 당연히 좋죠.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강도는 조금 양보하더라도 시간은 오래 해라. 그래야 심폐지구력이 발달한다고 했습니다. 자, 심폐지구력 트레이닝 방법에는 지속 트레이닝과 인터벌 트레이닝이 있었는데 지속 트레이닝은 마라톤처럼 일정한 페이스로 꾸준히 달리는 게 지속 트레이닝이고 인터벌 트레이닝은 강하게 달렸다, 쉴 때, 걷는 등 움직이면서 잠시 쉬고 다시 강하게 달렸다, 다시 쉴 때 가볍게 움직이면서 쉬고 자, 이거를 반복하는 게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했죠. 인터벌 트레이닝은 이 휴식 시에도 심장과 폐는 계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심폐지구력 트레이닝에 좀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무엇을 배울지 한번 봅시다. 오늘 유연성의 정의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유연성이 좋으면 무엇이 좋을지 한번 알아보고, 유연성이 어떻게 발달되는지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유연성 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연성이란 뭘까요? 유연성은 쉽죠? 다리 찢기 잘하는 거. 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식한 말로 하면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이게 다리 찢기 잘하는 능력이지 뭐,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신체가 얼마나 부드럽냐?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유연성이 발달하면 뭐가 좋을까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한 5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책상에 똑바로 앉아라. 바르게 서라. 허리 펴고 걸어라. 다 좋은 얘기죠. 그렇게 되면 체형도 예뻐지고 자세도 바라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힘들잖아. 이렇게 똑바로 앉기 너무 힘들잖아. 똑바로 서 있기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이렇게 꾸부정하게 목은 삑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네. 어깨 굽어지고 허리 굽어지고 골반 틀어지고 자 이런 거잖아, 그죠? 이게 유연성이 좋으면 이런 바른 자세일 때 좀 고통이 좀 덜합니다. 자, 두 번째, 좋지 못한 자세로 인한 통증을 예방할 수 있다. 자, 앞에 얘기와 약간 맥락이 비슷하죠. 이렇게 안 좋은 자세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몸에 통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10대 때는 좀 안 그러는데 30대, 4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 내가 왜 바른 자세로 생활을 안 했을까 후회하는 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자세는 바르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일상생활에서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설명 안 해도 짐작이 되겠죠. 다리를 더 많이 들 수 있으면 높은 곳도 더 올라갈 수 있을 테고, 뭔가 행동에 제약이 좀 덜 걸리겠죠. 그래서 생활에서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죠. 가장 좋은 건 아마 혼자서 등을 더 잘 긁을 수 있지 않을까. 유연성이 좋으면. 자, 네 번째. 운동 시 운동 범위를 증가시켜 경기력이 향상됩니다. 이건 스포츠 상황에서 그런데 스포츠 상황에서는 뭔가 더 멀리, 더 강하고 더 빠르게 해야 되는데 몸이 잘 움직이지 않아. 뭔가 뻣뻣해. 그러면 상상만 해도 경기력이 향상되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유연성이 좋다고 무조건 경기력이 좋아지진 않지만 유연성이 많은 도움을 주기는 해요.
반드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 마지막으로. 자, 운동 중 부상 가능성을 줄여준다. 이게 유연성이 중요한 원인 중에, 아니, 유연성이 중요한 이유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똑같은 동작을 해요. 그 A란 사람이랑 B란 사람이랑 똑같은 동작을 했어. 완전 똑같은 동작을 했어. 뭔가 그림은 다르지만 똑같은 동작 했다 쳐요. 근데 이 사람은 유연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는 반면에 이 사람은 너무 다리에 과부하가 걸려서 다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연성이 좋으면 부상이 많이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유연성이 어떻게 발달이 되느냐? 자, 그걸 알려면 금방추라는 아이를 알아야 돼요. 자, 금방추가 뭐냐면 근육의 길이를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거를 인식하는 애가 금방추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유연성이 발달한다는 얘기는 금방추를 바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금방추가 근육의 길이를 감지해서 더 이상 못 늘어나게 막아줘요. 사실 좋은 역할이에요. 금방추가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 근육이 무한대로 늘어나서 파열이 되겠죠. 그걸 막아주는 게 금방추예요. 근데 금방추가 너무 일을 잘해. 너무 똘똘해. 그러다 보면 조금만 늘어나도 못 늘어나게 막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금방추를 어느 정도 약간 바보스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늘어나도 그냥 잘 모르게. 그걸 유식한 말로 금방추 민감성 감소라고 해요. 금방추가 민감한 정도를 낮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방추가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기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첫 번째 근육이 늘어나겠죠. 자, 금방추가 여기 있어요. 금방추 여기 써있죠. 요 가운데 금방추인데 평상시 근육이 이렇게 있다가 근육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늘어나요. 근육이 이렇게 늘어나. 그러면 금방추가 근육이 늘어나는 걸 감지를 합니다. 근육의 길이가 감지를 합니다. 그럼 금방추가 그 근육이 늘어난 신호를 척수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중추신경인데 뇌를 거치지 않는 신경이에요. 여러분들 갑자기 무릎을 톡 치면은 무릎이 올라오는 그 무릎 반사나 누가 바늘로 콕 찌르면 아따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거 있죠. 그런 반사 운동을 주관하는 게 바로 척수예요. 척수, 중추신경. 그래서 이 척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주죠. 명령을 주는 게 아니라 신호를 주죠. 신호. 근육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신호를 줍니다. 그럼 척수가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근육이 더 이상 못 늘어나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근육은 늘어나다 말고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근육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금방추가 신호를 잘 못 보내게 멍청하게 만들어 버리면 유연성이 발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간단하죠?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느냐? 유연성 운동의 원리를 볼까요? 원리는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금방추를 안전하게 바보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바보를 만들 수 있을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동전통에 엄마가 100원짜리를 수북히 쌓아놨어. 그래서 하루에 100원씩 가져다가 사탕을 사 먹었어요. 그 엄마가 어느 정도 없어질 때까지 눈치를 잘 못 채겠죠. 뭐 너무 없어지면 언젠간 알겠지만 한 2, 3주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욕심을 내서 좀 비싼 거 사 먹으려고 한 절반 한꺼번에 확 가져가 버렸어. 아니면 통째로 다 가져가 버렸어. 그럼 대번 긁히겠어요. 그럼 바로 혼날 거야. 그죠? 자, 이런 것처럼 그 유연성 운동의 대표적인 뭐 스트레칭이라 치면 스트레칭 같은 걸 할 때 뭔가 조금씩 매일 자주 해야 되는 거야. 조금씩.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 자, 시나브로의 원리라고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이론화된 거 아닙니다. 책이나 네이버 이런 데 없어요. 자, 시나브로가 뭐냐면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국어 사전에 나온 뜻이에요. 즉 매일
자주 조금씩 관절 가동 범위를 늘리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제는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를 한다고 하면 자, 요거 하죠, 여러분들. 첫날 내일이 시험이라고 해서 전날 갑자기 늘리면 다치기밖에 더해요. 늘어나진 않고 다치기만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한 2달 전부터 한 3달 전부터 조금씩 매일매일 하루에 5분씩이라도 이렇게 근육을 늘려주는 거죠. 그러면 금방추가 조금씩 무뎌지면서 바보가 되면서 유연성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나요?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유연성이 늘어날까? 자,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성 운동에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 학교에서 측정하는 유연성 방법까지도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